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무한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참 많은 분들의 가슴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참 하루 내내 그리고 또 오늘도 참 이렇게 가슴이 무거웠는데요. 모쪼록 하루라도 빨리 관련되는 이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건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서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애당초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어떻게 가지고 벌어지게 됐는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본다면은 애당초 무한 공항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행정적인 절차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공항이 그냥 단순히 국내선이 아니라 국제선을 운영할 만한 그런 대비조차 똑바로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무리하게 이게 지금 국제선으로 돼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둘씩 따져봐야 될 건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원인은 간단한 것 같아요. 왜 행정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국제선으로 된 지 20일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8일에 국제선으로 처음으로 이게 지정이 됐죠.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이런 게 통과가 될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정말 두 입이 있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재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쇼를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다시 정쟁에만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포장지를 씌워주고 있는지, 이 진짜 역겨운 가식에 대해 가지고 낱낱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것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재명이 올렸던 게시물이었죠. 그 게시물은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내일을 향해 쏴라 라고 하는 오래된 그 영화를 갖다가 올렸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을 향해서 쏴라 뭐 이런 식의 지금 라임을 맞춰가지고 글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영화 중에서 내일을 향해 쏴라, 쏜다라고 하는 그거를 집어넣어놨을까? 이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5.18과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또 계엄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뭐 총을 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올릴 법한 그런 영화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뭐 영화를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런 거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따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뭔가 계엄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지금 뉘앙스로 글을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점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저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미 아침 9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속보가 나왔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핸드폰을 키던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에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그때 당시 1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난리가 났던 상황이잖아요. 안 보려고 해도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이재명이 저 글을 썼던 당시에도 분명히 무한 사고에 대해 가지고 인식하고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한 사고에 대해 가지고 진정성 있게 뭔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후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도 자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으로 한덕수랑 윤석열 두 사람을 공격하겠다, 이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글을 쓸 수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재명이가 그 이후에 보였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유가족을 찾아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쳤었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영상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벌써부터 그래서 지금 찍교도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런 영상, 쇼츠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열심히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뭐를 덮기 위해 가지고 국민을 향해 쏴라,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이나 지난 시점에도 소시오패스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찌재명의 그 면모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야 이것 봐봐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부랴부랴 바로 유가족들을 찾아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저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냐 그런 식의 이제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이재명이야 유가족한테 저렇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기 전에 뭐부터 했다라는 거. 유가족은 아니도 없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계엄과 엮기 위해 가지고 국민을 향해 쏴라 라고 얘기했던 그 멘트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권성도 원내대표가 참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가지고 유가족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인데 참 그런 것들은 아쉽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그냥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앞뒤 뭐 가릴 것도 없이 바로 가가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당연히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더더욱 찌재명의 저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면모가 부각이 될 것인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진짜 국민의힘도 하고 있는 꼬락선이 보고 있으면 답답할 지경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가지고 가가지고 유가족들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런 소리를 왜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라는 것인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이번 사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만약에 이번 사태 자체가 민주당 쪽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 책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MBC 경향 한겨레가 어떤 식의 기사를 쓰고 있었겠냐 뭐 국가가만 뒤집히고만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당장에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라 이미 끌어내려져 있으니까 못 끌어내리는 것이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만 난리를 쳤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책임 소재가 국민의힘 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건 책임 소재는 누가 보든지 간에 민주당이 잘못한 덩어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재명의 저런 식의 모습을 갖고 와서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앞에 눈물 흘리는 이재명 이런 기사만 지금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를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M빙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이번 사태의 원인이 왜 민주당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요소들이 다 그래요. 기사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이거 기억나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모의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얼토당토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장관까지 탄핵을 시켜가지고 지금 직무정지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항공기와 관련된 건 다 누가 그거 이제 주관하는 겁니까? 행안부 장관이 주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의 행안부 장관을 탄핵시켜가지고 직무정지가 됐는데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했다. MBC 한겨레 경향에 뭐라고 기사를 썼겠습니까? 물어서 뭐 하겠냐고요. 지금 이게 행안부 장관뿐만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마찬가지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시킨 직후에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소화기를 갖다가 야 그 거추장스럽다 소화기 빼버려 그리고 무슨 뭐 장신구 같은 거 갖다 놔 그랬다가 바로 다음날 불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국민의힘이 주도해가지고 민주당 쪽에 있는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켜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식의 사고가 발생했다. MBC 경향 한겨레가 뭐라고 기사를 썼겠냐고요.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벌써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최상무 경제대행 지금 이제 그 최상무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의 대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총리보다도 기재부 장관이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인프라가 됐거나 권한이 됐거나 여러모로 지금 이제 이런 뒷수습을 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컨트롤 타워 같은 경우도 지금 부재하다라 그래가지고 총리실에서 빨리 이게 막 인파가 지금 막 오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빨리 인력을 갖다가 충원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누가 만든 겁니까?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탄핵 개짓거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사후 조치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다 민주당 책임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한겨레 MBC 경향 이런 애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냐고요. 그것뿐만이었습니까?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했었던 개악질 중에 악질이 뭐였습니까? 재난과 관련된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빠르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예비비 그 예비비를 무려 50%나 삭감을 해가지고 2조나 떨궜던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게 언제였어요? 12월 2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12월 11일에 나왔던 지적이 뭐냐 정부 입장에서는 재해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예비비가 2조 가까이나 2.5조 가까이나 삭감이 된다면 이거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들어보세요.
들어먹었습니까? 안 들어먹었잖아요. 아예 그 기사까지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한동훈 대표도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야당이 이렇게 재해대책 예비비를 삭감하게 된다면 이재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라고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누가 도대체 지금 유가족들한테 사후 대책을 제대로 못하게끔 만들었던 겁니까? 누가 도대체 지금 이재민에게 행패를 부렸던 겁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찌재명과 민주당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MBC 경향 한겨레 어느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찌재명 같은 경우는 소시오패스 같은 면모를 보이면서 지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유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인데 지가 가가지고 무릎 꿇어가지고 눈물 흘린다라 그래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재명이 가장 먼저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 사람은 이 지금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김문기 씨가 됐거나 전영수 씨가 됐거나 자기와 관련된 사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그 주변 인물들, 그 주변 인물들의 유가족들한테 먼저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진짜 역겹고 언론들의 행태도 역겹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후 대책의 지금 원인은, 사후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있다라는 거. 국민을 향해 쏴라. 이 7글자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